그리고 이 모임을 진행되는 동안 그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음소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끼어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컴퓨터가 주변에 계시면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것들을 해보시면 좋겠고, 혹시 이제 제가 같이 생각한 거는 컴퓨터를 통해서 같이 해보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 로그인하고 뭐 접속하고 하는데만 1시간,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예전에 했을 때.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따라와서 해보시면서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셔도 좋고, 또 조금 따라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 또 제가 이제 권유해 나눠드린 매뉴얼들을 보시면서 또 따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지금 중부 쪽은 제가 다 공유를 해드렸고, 또 그 부산종교원도 김은경 자매님을 통해서 이 매뉴얼들이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세미나리 교사 매뉴얼하고 학생 매뉴얼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제 이 소개 매뉴얼까지 하면 총 3개죠. 그래서 이 소개 매뉴얼은 온라인 세미나리가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도 안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군요. 총 3개의 그 세미나리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들은 온라인 세미나리 소개, 교사, 학생용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각 쓰임새가 다릅니다. 요 매뉴얼들은 여러분들이 나는 온라인 세미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뭔지 몰라요부터 시작하셨어도 요거를 보고 따라하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학습자 입장에서 좀 관점을 좀 만들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세미나리 소개는 굳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살펴보시거나 신권 지도자 혹은 그 주변의 부모님들과 나누실 때 같이 이것들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사 매뉴얼은 여기에 보시면 역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자주 보셔야 될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심지어 수업을 생성하는 때부터 여러분들의 역할이 담겨져 있고, 우리 종교교육원에서는 그러니까 중부와 지금 부산종교원은 김은경 자매님께서 도와주고 계신데, 정말 행복하게도 김은경 자매님이 이 사전 작업을 이미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하고 소통해서 아이디어를 알아보고 뭐 이런 과정들을 이미 다 김은경 자매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거의 이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을 다룰 거거든요. 학생들의 교회 계정을 확인해서 등록하도록 하는 부분. 특히 학생들이 어, 교회 계정을 만들어 놓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만들었지만 학생 그 만든 계정에 회원 기록 번호, 우리가 이제 MRN이라고 하는데, 그 회원 기록 번호를 연결하지 않고 어떻게 입력하지 않고 그냥 모르니까 놔뒀다가 그냥 그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연결해서 만들었는데 잊어버렸으니까 새로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종교교육원이나 교회 개정 전산에는 이미 학생들이 한번 그것을 만들었으면 그 계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기록 번호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계정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원 기록 번호를 입력하면 계정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 보시면 링크도 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 번호를 입력하면 정상화되고, 그 예전에 만들었지만 잊어버린 경우에는 종교교육원의 김은경 자매님에게 요청하시면 학생들의 개별 아이디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가서 비밀번호만 찾으면 되겠죠. 개인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꼭 그 학생들이 개인 계정과 자신의 회원 기록 번호를 늘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먼저 사전에 준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과정에서 지금 이걸 김은경 자매님이 다 해주셔서 아마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등록이 다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정이 완료되면 수업 등록이 이루어지고요. 이 과정도 이따 저희가 보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나 시간대 변경, 연락처 등록,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세팅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캔버스 과제를 어떻게 열고 닫는지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과제를 하면 과제를 어떻게 채점할지에 대한 여부도 제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학생의 과제 참여를 했나 안 했나를 이 학생들이 과제를 잘 하고 있나 안 했나를 확인하는 방법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과제를 도대체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몰아서 하고 있는지, 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참석했는지, 과제는 미완료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공지 게시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 개인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메시지는 그 카톡이나 뭐 문자를 쓰실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 많이 쓰시지는 않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그 세미나리 달력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교사도 학생도 캔버스 앱을 사용해서 이 그 좀 편하게 세미나리 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험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되지 않을 때도 좀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앱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활용한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토론을 어떻게 환경 개선할 수 있느냐, 온라인에서 어떻게 내가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도 같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온라인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데 이러한 매뉴얼이 크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학생의 입장에서 내가 온라인 세미나리 뭔지 모르는데 뭐지? 라고 할 때 처음부터 따라할 수 있도록 교회 계정부터 시작해서 수업 등록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언어 시간대 업데이트 그리고 수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메시지 보내기 앱 사용하기 똑같이 이런 것들이 학생들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각 학생들에게 이 매뉴얼을 보내주셔서 한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면 그리고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가지셔서 이렇게 하면 수업에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숨 한 번 고르고 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여러분들을 위한 그 응원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부는 아직 안 봐서 같이 보고 싶었거든요. 그 여러 종교교육원의 부교육감이신 제이슨 윌라디 형제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메시지를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특별하게 여러분만을 위한 메시지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역도 아니고 딱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Hello, my dear friends. It is so good to be with you today as you begin this in-service. I am so grateful for all that you've done to bless so many lives, especially during this difficult year of 2020. Behind me is a picture of the Savior. As you can see, this is the story where the man brings his son who is very sick and asks the Savior to heal him. The Savior says, all things are possible if you believe. And the man just said, Lord, I believe. Help thou mine unbelief. During this difficult year of pandemic, there are many things that have encompassed us with many trials, and many of us have lost loved ones, and many of us have been ill or sick. Much like this man with his child, we go to the Savior and we ask him to heal us. And he reminds us that all things are possible. But then we turn to him and we proclaim our belief. And we say, Lord, I do believe. But please help me where I'm weak. Please help me be better. Please help me increase my faith in Jesus Christ. I know that God lives. I know he's aware of your efforts, each one of you, just like this man with his child, going to the Savior to say, help me be better. I want to bless more youth and young adults. I want more of them to get on the covenant path and stay on that covenant path until they're able to be married in the temple, to go on missions, and to build the kingdom throughout the world.
That's what we desire. But He is the one who helps our unbelief. He is the one that takes our weakness and makes those weak things strong unto us. He is the one that truly can do all things. I testify of Him. I know you know that He lives. I love Him with all of my heart. And because of what you do, I love you with all of my heart. For all of the young people you are blessing in each of your classes, may He bless you this time of year, that His Spirit would strengthen you and lift you and bless each of you and your loved ones. In the sacred name of Jesus Christ. Amen. 여러분들이 좀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온라인 세미나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획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이것을 이대로 100% 따라하면 내가 성공하겠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만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100% 그대로 모방해서 하신다면 조금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하실 수 있습니다. 중부에 계신 분들께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반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 개인께서 가르치시고 운영하시는 세미나리 반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시를 얻으시는 시간으로,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정보를 얻으시는 공간이고, 그러한 정보를 얻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반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얻으시는 계시에 따라서 그 반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지침을 위반해도 되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얻으시는 것은 가장 표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뉴얼과 같은, 안내서와 같은 과정들을 오늘 보시겠고, 이것들을 기초로 하셔서 여러분의 반을 가장 훌륭한 반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도우실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마치 100%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정답처럼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100% 그대로만 해야지라고 또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여러분 안에 있고 저는 그것을 그냥 시작하도록 도와드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캔버스를 사용해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와이즈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YG와 연동되는 것은 학생들을 등록할 때와 반을 생성할 때만 연동이 되고 그 외에는 전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바로 여러분이 여전히 과제나 혹은 읽기 그리고 또는 출석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YG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여러분들과 학생들이 과제를 위해서 교류하는 장소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접속하실 곳은 si.instructure.com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주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주로 이 주소를 쓰는데요. 두 가지의 주소가 써 있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은 silearn Church of Jesus Christ .org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시든 됩니다. 저는 즐겨찾기를 해두기 때문에 즐겨찾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교회 계정으로 로그인하도록 안내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암호도 넣어야겠죠. 여러분의 교회 계정 암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데 반이 굉장히 많죠. 저는 좀 반이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좀 여러 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는 것들은 여러분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반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제가 보실 수 있는 청주 스테이크, 대전 스테이크의 세미나리 반들이 이미 생성되어 있습니다. 부산 종교원도 이미 다 생성되어 있고 여러분의 각 반마다 조봉재 형제님과 그리고 김은경 자매님이 그 반에서 도우미로 들어가 계십니다. 저 또한 각 반에 김은경 자매님과 함께 청주 스테이크와 대전 스테이크의 각 반의 도우미로서 역할로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반의 모습들을 모두 다 볼 수 있고 필요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들어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조봉재 형제님도 역시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반들이 있는데 처음 보시는 이 화면은 즐겨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즐겨찾기를 등록해 놓으면 지금 위에 제 즐겨찾기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는데 그 즐겨찾기가 보이는 것처럼 너무 적나라한데요. 좀 숨기고 싶은데 제가 숨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즐겨찾기처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각 수업마다 보시면 여기에 오른쪽에 제가 화면을 조금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3개의 점점점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닉네임 같은 것도 정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 볼까요? 지금 청주 코리아에서 보면 청주 코리아에서 제가 이게 무슨 수업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살짝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면 여기 상당화드, 이쪽은 제천, 이쪽은 천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알기 쉽게 이쪽을 클릭하고 이름을 상당와드 교성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이 바꾼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화면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초기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도 천안 와드니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뭐라고 바꿨죠? 아까 제가 천안와드 교성 이렇게 저는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반의 이름들을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교성 1 이렇게 넣을까요? 이게 더 좋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바꿨다고 해서 여러분 것까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 저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난잡한데 저는 상당하드 교성 과목을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위로 올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 다시 클릭하시면 3개의 점을 클릭하시면 컬러도 바꾸실 수 있고요. Mov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Move to the top, Up, Down, Bottom, Unfavorite, 즐겨찾기에서 해제하는 거죠. 이렇게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하나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리면 순서가 바뀌었죠. 다시 Move Down 하면 또 하나 내려갔죠. Move to the Top으로 하면 가장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게 제 최우선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네, 들어가는데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 즐겨찾기에 그러면 이 과목들을 어떻게 놔야 되는지 필요하실 텐데 이따가 그것들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영어입니다. 영어는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다 한글로 바꾸고 싶으시죠? 그래서 위에 어카운트로 들어가시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세팅으로 가시면 됩니다. 세팅으로 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추가하셔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도 좋고 전화번호도 추가하시면 좋은데 저는 둘 다 추가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국어로 좀 언어를 바꿔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에디트 세팅을 이쪽에서 누르시면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먼저 랭귀지가 보이죠? 이거를 저는 코리안으로 한국말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를 서울로 바꿨죠? 이 시간대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로스앤젤레스로 돼 있다고 해보죠. 조금 다른 시간으로 가볼까요? 카이로라고 설정했다고 해보시죠. 여러분은 수업을 열기 위해서 저녁 9시에 수업을 열기로 예약을 해둡니다. 매일 저녁 9시에 내가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열어줘야지라고 하신다면 카이로 시간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카이로 시간 저녁 9시에 이 화면이 학생들을 위한 과제가 오픈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대를 분명하게 서울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9가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맞춰서 업데이트 세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똑같이 이 한국말로 바꾸는 것, 그리고 서울로 세팅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한 학생들이 영어에 자신이 있다면 메뉴를 영어로 봐도 된다면 영어로 세팅해도 상관없습니다. 업데이트 세팅을 누르면 이것이 한국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로딩을 다시 해보면요. 바뀌었을까요? 다 한국말로 바뀌었죠? 모든 설정들이 다 한국말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화면들이 다 화면 한국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즐겨찾기입니다. 다시 한번 계정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설정 말고 계정을 누르셨을 때 위에 알람이 보입니다. 여기 알림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알림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하고 SMS를 등록해 놨고 여러분이 이메일이나 SNS를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이 앱을 통해서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알람에 어떤 세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면 휴대전화 다 막아놨죠? 휴대전화로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할 때마다 문자를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는 휴대전화는 다 막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메일도 다 막아놨죠. 뭐 이런 기한 같은 것만 좀 이메일로 받고 제출물 의견 같은 것만 받고 나머지는 다 막아놨죠. 전체 공지 같은 것만 좀 몇 개 해놨는데 나머지는 다 앱으로만 받게 해놨습니다. 이 이유가 여러분들 이메일이 넘쳐나실 겁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이메일을 100개씩 받으시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메일이나 SMS는 등록하셔도 괜찮지만 대부분 막아두시고 앱을 통해서 알람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어떤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의 편의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을 설정하셨다면 실제로 과목으로 가보시죠. 과목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등록되어 있는 교사로서 혹은 학생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모든 과목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다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 모든 과목이 보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누르시면 전체 과목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등록되어 있거나 예전에 등록을 했었던 과목들이 쭉 보입니다. 굉장히 많죠? 네. 지난 등록, 이러한 것들은 이제 만기가 된 것들, 이제 2019년에 온라인 세미나리 해운대화대에서 제가 잠깐 가르쳤을 때 썼던 것들이 여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보시면 즐겨찾기에는 너무 많이 보이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즐겨찾기, 즉 대시보드에 등록하실 수 있냐면 여기 앞에 있는 별을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한번 클릭하시면 제가 이 과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별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과목은 여러분 대시보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별을 한 번 더 클릭하면요.
색깔이 사라졌죠. 그러면 즐겨찾기에서도 사라진 겁니다. 그 앱에서도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그 대시보드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학생들에게 똑같이 과목에 들어가서 즐겨찾기를 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제가 한번 앱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반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게시판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어떻게 보여주고 실제로 과제를 열어주고 닫을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로 제가 잠깐 가겠고 일반적으로 대시보드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대시보드를 가시면 제가 상당화들을 좀 이용하겠습니다. 상당화드 수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메뉴들을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지는 학생들이 그 공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듈은 실제로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공간이고 참여자는 이 반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과제랑 토론은 이 모듈에 있는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있어요. 과제가로 되어 있는 페이지도 있고 그러니까 토론으로 되어 있는 페이지도 있고 퀴즈로 되어 있는 페이지도 있고 그냥 보기만 하는 페이지도 있고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쪼개서 놓는 거예요. 과제, 토론, 평점, 노트 이거는 이제 저희 우리 교회 계정 LDS 그 복음자료실의 노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마이 세미나리 앱 그리고 교사 앱, 그 뉴 애널리틱스 이렇게 있다가 분석하는 자료까지 다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눈 있고 이렇게 X 선가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나는 이런 것들은 굳이 보시면 no content 있고 not visible to student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굳이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은 메뉴 보여줄 필요 없잖아라고 해서 이제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정하실 수 있냐면 과목의 맨 밑에 내려가시면 설정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 설정을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과목 세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표준 시간대도 똑같이 보이는데 여기는 서울이 아니죠? 근데 여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계정에서 여러분이 그 시간을 서울로 바꾸셨다면 여기의 시간들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계정의 시간을 따라가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바꾸시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섹션이 있고 탐색이 있습니다. 탐색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과목에서 여기에서 보였으면 하는 것들만 보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홈, 공지, 모듈부터 내비게이터까지 볼 수 있도록 해놨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줌 링크 해주고 싶고 이 학생들이 여기서 줌 링크 클릭하면 내 수업에 들어오도록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걸 끌어다가 위에다 올리시면 돼요.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줌 링크를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숨겨 놓으시면 됩니다. 밑으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여러 가지들을 시도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운영할 때 학생들이 많은 메뉴를 보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과제, 토론, 노트, 마이 세미나리, 교사 앱, 평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팅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조정하는 게 그러면 교사 화면뿐 아니라 학생 화면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되는 건가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이시면 학생에게 항목을 숨기려면 여기다 끌어놓으십시오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활성화, 비활성화되면 학생들도 딱 이 메뉴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고 여기로 들어가야지라고 여기만 신경 쓰면 되게 집중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옮기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돼 있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다 보이시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눈 X 표 있는 게 늘어났죠? 그럼 여러분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학생은 어떻게 보지 이거를? 학생이 이걸 어떤 학생 입장에서 보면 어떤 화면으로 보일까라는 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럴 때 항상 요 위쪽에 보이시면 학생 뷰 이 안경 모양이 보이십니까?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누르시면 학생이 실제 보는 화면으로 보이는 겁니다. 컨텐츠가 없는 거를 제외하고는 요거밖에 안 보이죠. 공지는 여러분들이 공지를 입력하시면 이제 여기에도 메뉴가 보일 겁니다. 컨텐츠가 없는 메뉴도 여기에 보이지 않아서 지금 이제 3개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굉장히 편하죠. 과제할 때면 여기 들어가고 누가 있는지 보려면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학생 초기화라는 메뉴가 있고 밑에 보시면 이런 학생뷰로 로그인했고 테스트 학생이 한 명씩 그 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채점하실 때 보면 테스트 학생이 누구야?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테스트 학생은 그냥 여러분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그냥 더미 학생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되지만 학생 초기화는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 다른 학생들이 한 것까지도 과제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생 초기화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 학생 뷰 나가기를 누르시면 다시 여러분이 보시는 일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보이죠? 네. 이제 실제로 수업을 어떻게 열고 닫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업을 열고 닫는 것은 모듈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시간이 조금 로딩하는데 걸릴 수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듈에 들어옵니다.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성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너무 제가 초기화를 조금 크게 할까요? 125 정도? 이 정도 사이즈 보시기에 괜찮으세요? 먼저 뭐가 있는지 보려고 하니까 너무 다 열려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셔서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씩 다 눌러서 없애줘야 됐어요. 이렇게 하나씩 눌러서 없애줘야만 했었는데 지금 로딩이 아직 되고 있네요. 조금 더 기다리시죠. 보시면 소개해드리면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하나가 한 모듈입니다. 모듈 아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14개의 페이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 분량입니다. 학생들이 수업할 하루 분량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로딩이 아직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 이게 80개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학생들이 요게 하루치고 그 다음날 되면 요게 또 하루치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구성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거의 로딩이 다 되는데 모두 축소를 누르시면 한 번에 이 펼쳐져 있던 메뉴들이 다 줄어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됩니다. 지금 아직도 로딩이 조금 걸리네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여기에 180개가 160개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됐네요. 이제 로딩이 거의 끝났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온라인 세미나리 소개가 있어서 여기 학생들이 먼저 들어가서 수업과는 상관없이 온라인 세미나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탐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 과제처럼 한번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모든 과정들이 온라인 세미나리로 변경되면서 그리고 와사나를 따르라의 일정에 맞춰서 변경되면서 여러분들은 전체 수업을 그러니까 경전을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골라서 그 중에 와서나를 따르라의 일정에 맞춰서 한 학기에 16주만 다루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와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18주 아닌가요? 18주. 네네. 아니요. 18주는 한 학기에 18주요? 네, 한 학기에 18주 아닌가요? 16주에서 18주로 늘었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16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8주로 들은 것 같은데. 조봉주 형제님 이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 어, 알고 있으니까. 제가 18주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원래 매뉴얼상에서 진도를 나가는 그 내용은 다 합치면은 16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2주 동안에 해야 될 추가적인 내용들이 이 그 한국 종교 그러니까 세미나리 그 온라인 세미나리 일정에 포함돼 있어서 18주가 된다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업 실제는 16주고요. 학습 평가를 제외 포함해서 했을 때에 18주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8주가 맞긴 한데 수업만 따지시면 16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수업을 시작하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1학기를 마무리하는 7월까지 간다고 생각했을 때 보통 30개 정도의 30개 정도의 주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 몇 개, 25개에서 30개 정도의 주가 1학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주를 다 세미나리를 하면 우리가 수업을 실제로 해야 되는 16주를 넘어서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일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일본은 항상 학기에 맞춰서 시작하기 때문에 3월 말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때쯤 시작하겠죠. 그러면 교래성약 29편부터 다루게 되는 겁니다. 와서나를 따르의 일정에 맞추면. 그리고 보시면 항상 교리기기 공과가 매주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언제 시작하더라든지 상관없이 교리기기는 무조건 매주 다루게 되어 있고 모든 교리기기를 다루도록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학습반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캔버스의 구성이 조금 바꿔서 한국에서는 배치했습니다. 소개 다음에 바로 있는 것은 교리기기입니다. 그래서 교리기기 1, 2 해서 쭉 내려가서 17번까지의 교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주 여기 있는 교리기기를 하나씩 다루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리기기를 다루시는 방법들은 이미 훈련을 받으셨겠지만 학생들이 과제로 할 수 있도록 하셔도 괜찮고요. 여기 있는 과제를 수행하게 하시는 것도 그 주에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혹은 수업에서 다루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인지 다루셔도 되는데 예전에는 수업이 너무 빡빡해서 4번의 학습 말고 수업 말고 교리기기를 추가적으로 가정학습반에서 다루도록 부담을 좀 느끼셨다면 보시면 플렉스데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다루실 때 여러분들이 플렉스데이도 있고 실제로 일주일에 과제들이 와서날 달의 일정에 맞추면 그 생각보다 플렉스데이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적이나 어떤 분량의 압박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적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으로 다루시든지 혹은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게 하시든지 교리기기를 매주 하나씩 다루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반은 온라인 세미나리의 캔버스를 사용하지 않으시는데요. 그 대전 같은 경우는 한 교사님께서 우리 오양주 자매님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매일 반이긴 하지만 교리기기를 할 때에는 학생들이 이거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오양주 자매님을 위한 반도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일 반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시면 캔버스를 반을 이렇게 개설해 달라고 하셔서 온라인 세미나리로 개설을 해달라고 하셔서 이 수업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교리기기를 하시는 데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과제를 열고 닫는 거였잖아요.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제를 열어주나요? 라고 하면 단순합니다. 여기에 보이시면 그 동그라미가 보이실 거예요. 그 동그라미 커서를 가져가면 게시라고 보이시죠? 누르시면 계속을 누르시면 이 버튼이 안 눌리죠? 네, 조금 늦었는데 지금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학생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학생 입장에서 보는 걸로 바꿔볼까요? 제가 여기에도 학생뷰가 있지요. 그러면 학생뷰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제가 모두 축소를 눌러보면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녹색 동그라미를 표시해 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학생뷰를 나가면 교사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그 모든 수업을 열고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시간이 또 걸리네요. 로딩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열고 닫을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수업을 열고 닫아 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업을 저녁 12시에 열어줄 거야 라고 학생들에게 약속을 하시든지 혹은 우리는 항상 아침 9시에 수업을 열어줄 거야 라고 과제를 열어줄 거야 라고 하시면 그 과제에 맞춰서 학생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새로운 과제가 열리고 닫히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 언제 과제가 열리고 닫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조금 줄어들어서 무작정 과제를 미루거나 혹은 그 과제에 대해서 어떤 긴급함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뭐 이렇게 해주면 무조건 다 일정에 맞춰서 과제를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도울 수는 있는데 자극이 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녹색 버튼을 누르심으로써 게시를 하시고 자꾸 이게 네 느리네요. 오늘따라 느리네요. 그리고 다시 녹색 버튼을 해제하심으로써 과제를 게시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셔서 과제를 열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과제를 매일매일 내가 매번 어떻게 매일매일 들어가서 엽니까? 예약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항상 세 개의 그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 세 개의 동그라미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여는 것을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리기기 하나를 예약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열고요. 편집을 누르시면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 lock until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때까지는 닫아놔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클릭하시면 unlock 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열어주세요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12월 30일 저녁 9시에는 오후에는 열어주세요라고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것들은 건드실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르시면 모듈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학생들은 12월 30일 9시까지는 이 과제를 안 보게 되지만 교리기기 1을 볼 수 없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과제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슬픈 소식은 닫는 것은 예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닫는 것은 수작업으로 닫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요일쯤에 저녁쯤에 여러분들 하나 이번 주에 할 것들을 다 시간을 예약하시면 자동으로 그때그때 열리겠죠. 그래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닫는 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열 수 있는 기간과 닫는 기간은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의 과제가 교리기기 1이라면 교리기기 1을 여셨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12시에 열 거라고 하면 월요일 12시에 밤 12시에 딱 여신 다음에 그 다음날 화요일 밤 12시가 되면 이걸 다시 닫는 겁니다. 그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미국에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고 닫히는 거하고 상관없이 학생들이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발견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기간을 그냥 하루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동안 모든 과제를 열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에 모든 과제를 다 여는 것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모든 과제를 다 열어주면 학생들이 과제가 어떤 규칙성, 그리고 이게 정기적인 느낌이 없이 이게 한 번에 다 열리니까 한 번에 모든 과제를 완료해버리거나 혹은 몰아서 이 과제를 하거나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혹은 아예 양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할 생각을 엄두를 못 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는 것은 순차적으로 열어주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닫는 것은 원래는 24시간만 열어주기에는 원래는 원칙이 되어 있지만 그 유도리를 조금 발휘하셔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정도 열어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요. 제가 초창기에 온라인 세미나리를 가르치면서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학생들이 이렇게 일주일 열어줬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열어둔 상태로 2주일치를 또 열고요. 그 다음 주 거를 또 열고요. 그래도 일주일 첫 번째 주 걸 아직도 안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3주 거를 열으니까 학생들이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과제가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 한 과제가 쌓여서. 그게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이든 일주일 반이든 혹은 2주일이든 기간을 정해 놓으셔서 열어놓고 일정 기간을 주시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로 정하셨다면 일주일 동안 과제를 안 했다면 과감하게 닫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누구는 안 했지만 이 과제를 과감하게 닫고 그 다음 주에 해당하는 과제를 열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시작할 부담을 줄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과제들은 나중에 보충을 위해서 다른 시간에 다시 여셔서 학생들이 그 과제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학생들이 안 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예를 들어서 교리기기 1부터 17까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근데 당장 열어서 좀 해볼까? 라고 열었는데 1부터 17까지 다 보이고 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와 되게 많네 못하겠다 에이 포기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조금 조심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그거는 여러분의 노하우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열어둘지 또 어느 정도 분량을 내가 열어두고 닫을지 또 얼마의 기간 동안 열어주고 그것을 닫을지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학생들에게는 항상 이것이 언젠가는 닫히고 그것은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기회를 놓친다는 것을 좀 인식하도록 도와주셔서 학생들이 이것들에 대한 긴급함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과제들을 이렇게 열고 닫고 하면서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정기적인 규칙을 주는 목적은 학생들이 야 너는 이거 안 하면 탈락, 너 이 시간 안 지키면 끝, 이렇게 안 되면 안 돼 라고 말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와서나를 따르라의 일정에 맞추어서 개인적으로 경전을 학습하고 읽고 또 그것을 개인적인 영적인 자립의 힘으로 가져가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까지와도 늘 그랬지만 더더욱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을 하실 때 그 각 와드지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실 때 필요하시다면 꼭 이 부분에 부모님들의 역할을 강조해 주셔서 그들이 자녀들을 와서나를 따르의 매일매일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와서나를 따르라의 일정에 맞추어서 경전을 읽는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모든 경전의 읽기 과제들을 완료하겠죠. 자연스럽게 온라인 세미나리에 참여하는 것도 와서나를 따르라를 돕는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도록 부모님들께 도와주신다면 부모님들은 아마 와서나를 따르라 하는 것 대신에 세미나리를 함으로써 너희가 와서나를 따르라를 하면 좋겠다라고 권유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이제 수업을 열고 닫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수업하신 내용들은 학생 뷰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그 한 모듈 아래 여러 가지 페이지도 다 같이 열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 다른 것들은 다 열려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다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맨 위에 가장 큰 회색 모듈은 이렇게 안 열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열려 있어도 이 맨 위에 게 열려 있지 않으면 학생들은 이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열고 닫으실 때 이 부분도 가끔씩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여기에 지금 구성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교리키기는 여러분들이 언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셔도 다룰 수 있도록 일부러 맨 위에 다 17개를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씩 하실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실제로 내일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수업의 과제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일부러 원래는 1단원, 2단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러 저희가 여러분들이 편하시게 날짜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와서 나를 따르라 일자들이 여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건 이제 4개가 이번 주에 학습할 모듈이 4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3개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개가 있습니다. 3개, 2개 다 날짜별로 해놨고요. 이 날짜는 총 보시면 7월 11일까지 1학기가 7월 11일쯤에 마치도록 해놨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교원에서 1월에서 6월까지를 1학기, 7월에서 12월까지를 2학기로 잡아놓기 때문에 6월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과제들을 결정하셔서 언제 수업을 할지를 여러분의 일정을 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을 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 주어진 총 6개월이라는 시간 중에 언제 16주 수업을 할까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그 비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는 주도 예를 들면 연차대회주 혹은 부활절주 이런 때는 세미나리의 과제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게 와서 나를 따르라는 있지만 세미나리에는 부활절이라는 거나 연차대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연차대회주 같은 경우는 와서 나를 따르라도 쉬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어떤 연차대회나 혹은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집중하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부가적인 도움을 주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활동을 예약하거나 준비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에서도 이러한 시간들을 조금 도우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주간 해가지고 교사님들이 전국에 있는 교사님들 모여서 같이 세미나도 듣고 하루 정도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 시간을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냥 아이디어입니다만 혹은 아니면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활동을 해서 상품도 좀 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그냥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여러분 개개인으로서도 이런 남는 시간들, 플렉스데이들을 어떻게 활용하실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하시던 상관없이 여러분이 여기 보이시는 날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보기 쉽게 날짜별로 맞춰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고 닫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채점을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자리에 안 계시니까 우리 실제로 지금 세미나리를 하고 있는 양한슬 자매님의 수업을 제가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느리지 오늘? 제가 이렇게 인터넷이 느리지 않았는데 오늘 되게 느리네요. 대시보드로 가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청주 스테이크의 한 자매님이 온라인 세미나리 반을 스테이크 반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채점을 매길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투두리스트에 채점할 것들이 쭉 뜹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평점 클릭하시면 점수를 매길 것들이 여기 쭉 리스트로 뜹니다. 보이시죠? 체크 표시가 된 거는 채점이 완료됐다는 표시예요. 녹색 체크 표시는.
그리고 점이라는 거는 이 학생이 과제를 수행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이 학생은 장승현이라는 학생은 과제를 뭐 82.9, 82-13을 했지만 81은 수행을 안 했네요. 그리고 양산드라의 경우에는 아이고 이거 여러분 모른 척 해주십시오. 청주 스테이크 저희 특히 네 그 채점이 필요한 겁니다. 과제는 완료했어요. 그렇지만 채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학생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과제를 완료한 것, 채점을 완료한 것, 과제를 하지 않은 것, 과제는 했지만 채점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스크롤을 이렇게 돌리시면 모든 과제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채점해 보죠. 요 양산드라 자매 요 채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체크로 바꾸실 수 있는데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거는 X를 줄지 채점으로 안 한 걸로 표시해 둘지 아니면 채점 면제로 그러니까 면제로 할지 아니면 채점 완료로 표시할지가 되어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실제로 보셔야 되니까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여기 뜨죠. 그래서 뭐 late, missing, excused 해서 코멘트를 다실 수 있습니다. 그레이드도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실 수가 있죠. complete, incomplete라고 표시해 주실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스피드 그레이더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 볼게요. 스피드 그레이더는 채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학생이 실제로 어떤 답을 달았는지가 보여요. 어떤 질문에. 질문은 여기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에 어떤 질문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81.16을 클릭하시면 페이지를 실제로 보실 수 있는데요. 질문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함이네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 생각해본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 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여기 스피드 그레이더가 보이시죠? 똑같은 화면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봉사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네요. 그러면 이 학생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라고 적었네요. 그러면 점수를 주시고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코멘트를 주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이 학생에 대한 채점은 완료가 되는 겁니다.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고 싶으면요. 이 같은 질문에 있어서 여기에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목록을 보실 수도 있고요. 혹은 단순히 화살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전 학생들의 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출한 사람들은 이렇게 답이 보이죠? 그리고 완료로 표시되어 있죠? 코멘트를 쓰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이신데요.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는데 코멘트를 써주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동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총 6명 중에 4명을 이제 완료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과제 평점을 매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실제로 과정을 참여했나? 라고 보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그러면 홈페이지로 다시 가보시면 그 수업의 모듈로 가보시면 이게 다 여러분께 공유해드린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드리는 거라서 보시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실제로 과제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과제가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여기 진행 상황 보기입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클릭해 보시면 각 학생들의 이름이 등록한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이 각 모듈을 완료했는지가 보여집니다.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수영 자매인데요. 지금 다 완료했죠. 모든 과제들을 아주 훌륭하게 완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드라 자매의 경우에는 완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밀려서 98단원을 보충으로 진행하고 있네요. 그리고 양하영 학생도 지금 아직 여기는 이제 막 과제를 이제 시작했네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보충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완료했고 이제 82단원을 진행하고 있네요.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의 진행 상황을 보시게 되면 어떤 학생이 이번 주에 참여했고 참여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도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니? 또 왜 과제를 할 계획을 같이 세우지 않을래? 라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실 수 있는 시간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과정 분석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마 자주 사용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 가시면 혹은 여기 메뉴에 보시면 New Analytics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 부분입니다. 이쪽에도 있죠. 오른쪽에도 새 공지 밑에 New Analytics에 있는데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여기에는 학생들의 어떤 그레이드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런 코र्스 그레이드라든지 그리고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 몇 명이나 참여했는지 또 여기 올 섹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산드라 볼 수 있죠. 올 섹션 빼고 양산드라라는 자매의 과정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보시면 8번 참여했구나. 이날은 한 번도 안 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학생들이 여기에 캔버스에 참여해서 공과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또 전체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별로도 보시면 마지막에 봤던 날짜, 마지막에 본 날짜가 언제인지 캔버스에 들어와서 그리고 페이지 뷰가 전체로 얼마 되는지 그리고 참여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언제 접속했느냐죠. 어떤 학생들은 지금 보니까 11월에 마지막 접속한 학생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과제를 이미 다 11월에 끝낸 학생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친구 12월에 접속했다는 것은 아직 과제들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실 수 있고 리포트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미싱, 놓친 과제들, 늦은 과제들, 혹은 제외된 과제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엑셀 파일로 런 리포트에서 받아보실 수 있게 바뀌었어요. 이것도 업데이트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공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주에 여러분들이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지를 생성하셔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하실 수 있거나 혹은 독려하고 싶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주실 수 있습니다. 공지 작성 방법도 매뉴얼에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따로 하지 않겠고 여기에 보시면 받은 편지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편지함에 가보시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학생 개개인들에게 혹은 전체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작성이 있거든요. 작성을 누르시면 어떤 과목에 있는 학생에게 보낼까? 좀 상당화되게 보내보겠습니다. 받는 사람은 누가 될까라고 할 때 속한 사람 모두에게 보낼 수 있고요. 교사에게 보낼 수 있고 학생 전체에게 보낼 수 있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학생을 클릭하시면 한 명에게 모두에게 보내시거나 한 명에게만 지목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 기능은 우리가 이미 카톡이나 문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있다는 것은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달력을 활용하시기도 하세요. 신기하게도 참 불편하게도 달력의 일정을 업데이트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날은 뭐 예를 들어서 그 교련성형 10편 공부하는 날, 11편 공부하는 날, 12편 공부하는 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일정을 이렇게 적어주신다고 해서 이게 그 수업을 열고 닫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좀 불편하긴 한데요. 그래도 학생들에게 일정을 보여주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여전히 카톡으로 수업을 참여하는 링크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그 캘린더를 활용하셔서 그 행사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줌 링크 같은 것들 집어넣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하고 개인적인 어떤 그 교사들하고 면담을 하는 시간도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누가 뭐 몇 명까지 여기 보시면 3명까지 뭐 4명까지 시간을 정하셔서 이 시간대에 몇 명까지 접속해서 나랑 면담할 수 있다라고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이런 기능들은 카톡을 많이 이용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달력 그 교사 매뉴얼에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혹시 기본 사항인데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이상 없으십니까? 네. 대부분 다 매뉴얼에 있는 것들을 제가 안내드렸고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앱을 사용하시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 아이패드에서 여러분에게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패드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아유, 저희 가족 사진이. 네. 제 아이패드를 보고 계신데 제 줌으로 이거 아이패드나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공유가 가능하시거든요. 화면 공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면 구글 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 가면 여러분들이 캔버스라고 검색하면 검색하시면 이렇게 캔버스 스튜던트, 캔버스 티처, 캔버스 페어런츠까지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연결되기는 생각보다 방법이 어려워요. 없는 것은 아닌데 방법이 어려워서 지금 당장 권유해드리진 않고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전달은 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장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권유드리고 싶진 않고 부모님들도 학생들의 어떤 이런 과제의 진행 여부를 추적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는 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티처를 받으시면 되고요. 학생들은 캔버스 스튜던트를 받으면 됩니다. 이 앱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먼저 티처 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요. 로그인을 제가 끈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처음 설치하시면 이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로그인을 하실 때 똑같이 여기에다가 Find My School을 누르시면 똑같이 들어갑니다. si.instructure.com으로 똑같이 입력하시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계정으로 로그인하도록 안내가 뜹니다. 똑같죠? 그러면 로그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로그인하고 나면 짠! 똑같은 화면이 보이죠? 이게 교사님들이 보시게 되는 화면입니다. 아마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라서 여기 점선 가운데 보이시죠? 이 점선 가운데로 이 옆에 굉장히 넓은 화면들이 보이는데 핸드폰으로 보면 여기 짧은 그 에디트까지 있는 화면에 몰쳐서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 화면으로.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보이시는데 즐겨찾기 한 과목들이 다 보이시죠? 즐겨찾기 화면이 가장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ll Courses로 보시면 즐겨찾기 안 한 화면들도 다 보여요. 그래서 모든 과목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누르시면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맨 상단에 에디트 화면 있죠? 누르시면 여기 아까 보신 화면이죠? 별표를 사용해서 즐겨찾기에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들이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아시아 노스 티처 트레이닝 H정 잉글리시가 있죠? 제가 별을 클릭하면 별 색깔 칠해졌죠? 다시 클릭하면 별 색깔 지워집니다. 그래서 done 하시면 그것들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상당화도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채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모듈 들어가시면 학생들이 보는 모든 화면들이 교사님들이 보시는 모든 화면들이 똑같이 보입니다. 굉장히 슬픈 것은 여기에는 이렇게 한 번에 축소하기가 없어서 하나하나씩
해줘야 된다는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아마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슬픈 점 중에 하나는 그 보시면 이 교리키기 2를 열고 싶어서 그 동그라미를 클릭하셔도 게시가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게시하시고 수업을 과제를 게시하시고 닫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슬픈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업데이트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아직 1년째 업데이트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업데이트가 좀 빈번하니까요.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앱에서도 이게 과제를 열고 닫을 수 있게. 그러면 교사님들 핸드폰만 열고 바로바로 과제를 열고 닫으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저희가 이것은 피드백을 넣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시면 채점하실 때 밑에 보시면 투두에서 45 떠 있죠. 이것들은 채점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들어가 보시죠. 이제 이것도 양한슬 자매님 수업인데요. 지금 97.14 메뉴의 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아까 봤던 스피드 그레이더가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이 맨 위에 그레이드, 커멘트, 파일이 있는데 그레이드를 선택하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컴플리트, 인컴플리트, 익스큐즈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커멘트에다가 여기 똑같이 여기다가 커멘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 잘 했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다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냥 시범이니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실 수 있고요. 그리고 디스커션이 실제로 어떤 과제인지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설명이 이 과제의 제출물은 과제 토론의 게시글입니다. 아래는 양산드라의 토론 게시글이며 전체 토론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전체 토론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어떤 질문인지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다가 하실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편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기를 채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박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 메시지 온 것들은 여기에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참 외국에서 메시지가 많이 오죠.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러면 학생은 휴대폰을 통해서 과제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도 학생 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빨간색이 학생이죠. 학생도 같은 과정을 통해서 로그인하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와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죠. 예를 들면 똑같이 교류화 성역으로 들어가 볼까요? 학생들도 이렇게 똑같은 화면들을 보게 됩니다. 모듈로 들어가면 모든 온라인 과정들을 보게 되고요. 지금 0단원만 열려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교사기 때문에 저는 마스터 권한이 있어서 지금 다 보이는데 학생들은 맨 위에 0단원 온라인 세미나리 소개만 보게 될 거예요. 지금 열려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교리기기를 열었다고 하고 거기를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서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를 통해서 확장할 수도 있고요. 핸드폰에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 완료하고 나면 밑에 있는 넥스트와 프리비어스 버튼을 이용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의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 교류화 성역 처음 온라인 세미나리 할 때 동영상이 99%가 안 됐습니다.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동영상을 많이 번역을 제공해 줬습니다. 이거 한 번 쓰고 교재 바뀌어서 이 과정은 더 이상 못 쓰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교육본부에서 아주 친절하게 번역을 제공해 줘서 비디오가 99%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그냥 읽는 것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많이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좋아요. 찬송가도 부르시면 여기 파란색 링크 누르면 바로 이제 찬송가로 갑니다. 신기하죠? 이거는 뭐 앱 사용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말씀도 원문 읽고 싶으면 모든 것에 참됨 클릭하면 바로 복음자료실에서 뜹니다. 그 동영상의 부분이 하이라이트 돼서 뜹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앞에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읽으면 동영상을 본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재밌죠? 학생들은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경전을 따로 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경전을 읽는 것은 여기 과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역시 학생들 보시면 여기 리플라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언제 하나님 아버지께 지식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는가? 답변 작성을 클릭한다라고 했을 때 리플라이를 클릭하면 여기에 답변을 바로 달 수가 있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달겠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교사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퀴즈 푸는 것도 여기서 잠겨있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없지만 여기를 완료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답변을 작성했다면 그 다음도 열려 있을 거예요. 이 전 거를 하지 않으면 이 뒤에 게 열리지 않도록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제를. 그 전 거를, 그 전 페이지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학생들은 그래서 요 앱의 좋은 점은 학생들이 그 예를 들면 학교 가는데 이동 시간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은 많이 없겠지만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이동하는 학생들도 아침에 학교 가면서 차에서 이어폰 끼고 경전 그 세미나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어폰을 끼고 소리를 좀 조용하게 하면서 이 온라인 세미나를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온전하게. 그리고 학교에 도착하겠죠. 실제로 제가 해운대와대에서 할 때 하나 학생이 매일 아침 학교에 갈 때 이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학생은 매일 저녁 9시 반부터 10시까지는 내가 세미나리 과제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지정해서 그 시간에 내가 세미나리를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리의 과정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수가 아니고 졸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과제를 수행하게 할 때 그리고 읽기 과제를 읽게 할 때 항상 가정 중심의 복음 교육, 세미나리가 뒷받침하는 교육. 즉 우리는 세미나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경전을 와서나를 따르라의 일정에 맞추어서 해당되는 경전을 읽고 학습하며 거기를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얻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교사로서 돕는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평가에서 75점이 넘었지만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다시 보고 싶어요. 물론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주된 목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꼭 주지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앱 사용에 있어서 도움이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나요? 교사님들은 이 앱을 사용하시면 그 앱을 통해서 알람을 받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없네요. 그 앱들을 여러분들이 그 알람이 이렇게 그 핸드폰에서 문자 알람 오듯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생들이 언제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여러분들도 수업에 들어가셔서 먼저 그렇게 답변을 달아주거나 의견을 달아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런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거나 먼저 학생들의 생각을 촉진시켜주는 토론을 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산와드에서 봉사하셨던 지금 권대엽 회장님은 그 학생들이 답을 뭘 달지를 몰라 한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교사로서 미리 그 과제에 다 들어가셔서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을 토론 페이지마다 좀 먼저 남겨주셨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난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 라고 먼저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과정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핸드폰, 교사님들도 핸드폰 혹시 이런 패드류가 있으시다면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 이런 패드류 혹은 핸드폰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수업들을 항상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방편들이 온라인 세미나리에선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 과제를 학생이 할 때 어떤 이 토론에 대해서 그 밑에 답글을 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반원들도 볼 수 있나요? 물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게시물에 이렇게 댓글 다는 형식으로 과제를 하게 되는 건가요, 모두? 보여드릴까요, 하나? 네. 잠깐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인데 교리기기예요. 그래서 이 문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의미하는지 생각을 나눈다. 라고 해서 보시면 학생들이 계속 달고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교사님들은 여기에다가 답글을 다셔서 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 생각은 참 좋은데?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나눠주실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을 돕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마 와드나 지부에 뭐 카카오톡이나 밴드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았던 사례 중에 하나는 어떤 그 매주는 아니지만 좀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이 정도 시간을 두셔서 그 와드 밴드에다가 공개적으로 좀 자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혹은 이번 달에 다뤘던 토론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훌륭한 대답을 달았고 그들이 참 생각이 좋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토론을 아예 복사해서 나눠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볼 때 부모들도 세미나리를 통해서 그 자신의 자녀들이 복음 공부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학생들도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교회 회원들도 와서 나를 따르라를 공부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하고 있구나. 나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운대와대에서 운영을 할 때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고 회원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줬어요. 학생들에게도. 그래서 학생들도 회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칭찬받고 또 뭐 안 한다고 비판받고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좋은 대답을 했던 것들을 반원 그 주에 해당하는 와서 나를 따르에 해당하는 주에 그 회원들에게 나눠주셔서 회원들도 그것을 통해서 주일 학교나 혹은 개인 와서 나를 따르라 학습 공부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고 동기부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 보면 나오겠지만 어떤 과제들은 모든 토론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질문 같은 것인데요. 주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 기쁨을 느꼈던 경험은 언제인가? 라고 쓰게 되어 있지만 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반 친구들이 답변한 것들을 읽어보고 적어도 하나에 답변한다. 물론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경우도 그냥 이렇게 자기 것만 쓰고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좀 격려해 주셔서 이것들이 그냥 해야 되는 투두 리스트라고 느껴지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경험들을 나누는 기회로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김지현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아까 바꾼 것들이 여기에도 그대로 이름이 반영됐죠? 여러분 여기 커버 사진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것이라서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몇 시에 끝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 이제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누른 상태로. 교수님. 네. 그 아까 우리 예시를 보니까 학생들이 거의 답변을 뭐 한 줄 짧게는 뭐 어쨌든 한 줄 정도에서 다 거의 끝나던데 뭐 그 정도 하면 충분하나요? 왜냐하면 그냥 저희 실제적인 상황들이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거의 비슷하죠. 저는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화 혹은 아이들이 이래서 이게 우리 몇 세대 안 됐기 때문에 몰몬들이 이제 불과 한 뭐 2세대, 3세대, 4세대 정도밖에 안 돼서 이제 문화가 덜 정착이 돼서 그런가 아니면 미국은 어떤 미국 막 15세대, 16세대 있으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똑같답니다, 미국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학생들이 그러한 답을 달았을 때 너 왜 이거밖에 못하니? 이렇게 꾸짖으시기보다는 네가 냈던 의견이 정말 좋더라. 나는 네 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라는 댓글 혹은 코멘트 해주심으로써 오히려 학생들이 단순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더 자신의 생각을 내놓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오히려 감사하겠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제로 그 어떤 예를 들면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했던 경험이 있는가? 라고 하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하긴 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사실 그들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남들은 그들이 매주 성찬을 전달하고 집행할 때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죠. 하는 거죠. 청녀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무언가 장식을 만들어서 와드 대회 같은 데서 꽃을 나눠줄 수도 있죠. 혹은 누구를 위해서 안부를 묻게 전화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도 모두 봉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근데 때 많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게 거기에 해당된다는 걸 몰라서 없는데요? 그런 경우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을 기회로 삼으셔서 학생들에게
수업에서 이러한 토론의 일부를 가져오셔서 그냥 그 토론을 통해서 다루시면서 좀 더 깊은 배움을 학생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도우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내가 하고 있었던 것들이 나는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미 있었던 경험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을 돕는 경험이었고 주님의 원리를 나의 삶에 실천하는 경험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세미나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문? 네. 네, 그 와이즈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 읽기 작업이나 성적 산출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캔버스와 와이즈는 이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와이즈에서 하시는 것들은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출석. 그러면 네, 그 부분은 따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네요. 네.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잠깐만요. 제가 줌에서 완전히 나갔나?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앱이 하나 더 있어요. 제 아이패드 화면이고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아이패드, 아이폰 모두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뭘 검색하시냐면 세미나리를 영어로 검색하시면 세미나리 앤 인스티튜트라는 것이 맨 처음에 보이고 이 앱이 보이실 거예요. 세미나리 앤 인스티튜트. 저는 지금 영어 스토어라서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한국 스토어에도 이게 한글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영어든지 한글로든 세미나리를 검색하시면 이 앱이 보이실 겁니다. 이 앱이 어떤 앱이냐면 학생, 교사가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만 교사의 입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제 페이스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고요. 여러분 그 페이스 아이디 아니어도 암호로서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맨 위에 그 이름 최민 세종 H가 돼 있죠. 거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전체 반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기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2021년 그리고 열려있는 반 중에 제가 이게 지금 대전 스테이크인데 청주 스테이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2021년 상당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상당으로 가면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의 출석, 벌써 출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저기군요. 죄송합니다. 지금 거군요. 지금 보시면 출석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의 이름을 클릭하면 이 학생의 출석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읽기, 여기는 읽기 과제가 지금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없는데 나중에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파일까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읽기 과제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읽기 과제가 이번 학기에 조금 이게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상해서 읽기 과제가 안 보이지만 내년에는 읽기 과제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읽기 과제도 여러분이 등록해 주실 수 있고 출석도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시면 한번 클릭하시면 이건 뭐 결석, 출석, 보충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편하죠? 맨 위에 지금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이상하게 안 보이는데 그 지금 88%라고 이렇게 배터리 있는 부분 있죠? 그 아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그래서 모든 칸을 출석으로 표시, 모든 칸을 결석으로 표시, 결석학생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기까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메시지는 잘 안 가서 요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하시면 교사님들 수업하실 때 핸드폰 꺼내셔서 그냥 로그인하셔서 이 앱으로 로그인하셔서 그냥 다 하시면 돼요. 출석 체크 쉽죠? 그러면 YG하고 이게 연동이 돼서 YG에도 다 들어갑니다. 출석 체크 하시는데 이 YG에 요걸 다 여러분 YG 컴퓨터로 따로 들어가실 필요 없이 교회 계정으로 이 앱에서만 로그인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수업마다 수업할 때 되면 이 날짜마다 여기 보시면 11월 25일이라고 적혀 있죠. 이것도 클릭하시면 날짜도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수업마다 여러분들이 출석을 바로바로 그때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죠. 컴퓨터로 굳이 나중에 들어가서 하실 필요 없이 그때 온 사람들 바로바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읽기 과제도 업데이트 하실 수 있고요. 그 출석이 이제 과제하고 엮여 있으니까 과제는 이제 출석하고 같이 표시하시면 되겠죠. 학생들을 볼 때는 학생들은 지금 제가 학생 화면이 아니라서 볼 수 없는데 학생들은 내가 세미나리에 몇 년 남았고 어떤 걸 이수했고 어떤 퍼센테이지로 이수했고
졸업식은 언제 하고 그리고 내가 읽기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종교교육원 수업도 여기서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는 잘 활용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도 학생들에게 이 앱을 깔도록 좀 권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학생들 보고 읽기 과제 오늘 읽었으면 여기다가 체크하렴 해서 이렇게 다 체크하도록 학생들을 권유하시면 학생들이 스스로 체크하면 여러분이 따로 저기 하실 필요가 없죠. 정기적으로 그걸 보시면서 읽기 과제 어떤 학생은 여기 안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할 테니 개인적으로 목표를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 봤더니 네. 교리키기라는 앱도 있습니다. 교리기기도 있죠. 그 네. 여러분들 잘 사용 안 하시는데 교리기기가 굉장히 좋은 앱입니다. 지금 저도 여기에는 안 깔려 있네요. 제가 핸드폰에는 깔아놨는데 지금 교회 Doctrinal Mastery라는 앱이 있고 요 교리키기 앱은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문 스토어라서 영문이 되어 있는데 요 앱을 까시면 여기는 교리 성구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리 주제는 아니고 교리 성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면 암기 이거 퀴즈 그러니까 성구 암기 퀴즈예요. 그래서 암기할 수 있도록 각 성구 그러니까 교리와 성약을 보면 구약전서부터 쭉 있죠. 신약전서 교려성역이니까 교려성역 하나 보죠. 예를 들면 교려성역 1편 30절 클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이게 지금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업데이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인데 아이폰은 이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글자가 하나씩 사라지죠. 밑에 있는 슬라이드 바를 막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외울 수 있게 예전에 이거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칠판에다가 쓰면서 하나씩 지우고 암기하는 거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이걸 앱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근데 이 기능이 안 됐어요. 지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고 나면 암기 카드 있어서 됩니다. 됩니까? 잘 됩니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암기할 엄청 잘 것만 됩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예를 들면 요 세 개만 암기 카드로 만들어 볼까 해서 시작하면 이 성구가 뭔지 외워보세요. 자,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 성구는 뭔가요? 또 클릭하면 이겁니다. 알고 있었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도 할 수 있고요. 또 퀴즈도 낼 수 있습니다. 퀴즈 하나만 해볼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두 선택한 다음에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무슨 문구니? 이렇게 퀴즈도 볼 수 있고요. 또 학습 자료들도 여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교리기 핵심 자료 보금 자료실에 있는 링크로 연결되니까 이런 것도 연동해서 보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구 익히기 암송하는 데 쓰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앱입니다. 김종인 형제님이 광주교육원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앱 중에 하나예요. 아마 대전 분들은 좀 익숙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미나리 앱을 죄송합니다. 여기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 앱을 많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요거는 출석 체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셔서 요거는 김은경 자매님을 도와주시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어렵지 않죠? 이거 어렵지 않고 여러분께도 아주 편해요. 그래서 출석 체크하시는데 어려움 겪으시지 않으시고 이거 그때그때 자동 체크하시고 학생들도 한 명씩 클릭하셔서 언제 참석했고 안 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하실 수 있고 학생들도 본인이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본인 입장에서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메뉴가 또 달라요, 학생들은. 그래서 학생들도 볼 수 있도록 깔고 좀 활용하도록 권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앱들 중에 이거는 조금 저희 번외입니다만 이런 버추얼 예루살렘 성을 3D로 해서 여기 가서 하나씩 클릭하면서 보실 수 있는 앱도 있고요. BYU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투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씩 클릭하면 아쉽게도 다 영어입니다만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3D로 다 움직여서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나를 영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시각적인 데는 도움이 되는 앱이에요. 그리고 또 활용하실 수 있는 앱들은 뭐 이것들은 이제 내년에 아마 쓰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앱 이름이 레터데이 어포슬이라는 앱입니다. 그래서 후기의 사도들인데 이거 보시면 막 돌아가죠. 처음 교회 조직될 때 제1회장단부터 해서 12사도 정원회가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를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파문당했고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요. 누가 파문당했고 누가 부름받았고 누가 언제 보시면 지금 여기도 윌리엄 E. 맥클레른이 파문당했다고 나오고 또 뭐 데이빗 W. 패튼이 죽음에서 크룩강 전투에서 죽음 당한 것도 나오고 존 테일러와 조니 페이지가 성임되었다. 이런 것들도 시기에 따라서 계속 나와서 지금 현재까지 다 이렇게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 12월 27일 기준까지 다 나오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내년에 교류학생이니까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1회장단이 어땠고 12사도 정원회가 처음 조직된 때는 언제지? 이런 것들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원하시면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혹시 또 필요하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사용하다가 네. 도저히 모르겠어서 질문을 할 사람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1차적으로는 각 종교교육원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종교교육원에서 혹시 그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면 저에게 올 겁니다. 그 질문이.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도움을 드리면 각 종교교육원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쪽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봉재 형제님이나 김은경 자매한테 연락하시면 기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이제 지금 사실 종교교육원 전체가 이게 이렇게 확장해서 하는 게 처음이에요. 시범으로 뭐 2개 반, 3개 반 하다가 그래서 종교교육 형제님들도 전체적으로 이게 다 어려우신 상황이세요. 처음 해보는 상황이시고 그렇지만 그분들도 혹시 이미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혹시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고 제가 확인해서 각 종교교육원에 알려드리면 각 종교교육원을 통해서 대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가장 신뢰하셔야 되는 분은 조봉재 회장님과 김은경 자매님, 중부종교원은 다행스럽게도 저하고 제가 작직접스럽게 저 혹은 김은경 자매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적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우리 장혜상 형제님 아주 멋진 그런 안내를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 감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혜상 형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내용들은 녹화해서 제가 김은경 자매님 통해서 링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실 수 있게. 네.